어떻게 성공했어 그러면? 거기 아무도 안 D급인데. 네. 혹시 두루치기 좋아하세요? 집에서 가끔 해 먹죠. 네. 근데 두루치기가 많이 먹는 건데 또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남성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두루치기. 술안주 아닌가요? 보통? 밥도 괜찮고요. 술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두루치기 집들을 돌아다녔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오래된 좀 20년 이상 된 그런 식당들이 많이 두루치기 전문점들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깔끔하게 젊은 사람들도 두루치기를 먹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는 좀 인테리어를 좀 돈을 썼었어요. 얼마요? 2천만 원? 네. 약간 많이 올랐는데요. 네. 600에. 저한테는 정말 네. 그리고 네. 뭐 따로 마케팅은 안 하시고요? 물론 마케팅은 했어요. 많이들 하시는 뭐 체험단, 그 다음에 뭐 순위 올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했죠. 저희도. 제가 왜 이걸 조금 틀었냐면 대표님의 매장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의 젊은 감각들을 우리 김정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청춘집 같은, 그러니까 청춘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으로 대부분 식당을 운영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택 단지, 그러니까 투택길에 그 수리단길이라고 검색을 딱 해보고 딱 하면 대표님이 맛집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제가 딱 보면서 놀랬던 거 중에 하나는 이제 그곳을 찾으면서 그러면 꼬치집 뭐 이런 검색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꼬치집 인테리어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안 바꿨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돈 안 바꿨어요. 들었더라고요. 예. 완전 날로 먹으셨던데. 그쵸. 찾아봐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꼭 제가 왜냐면 제가 그 꼬치집을 그냥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좀 말씀 나눌 때 네. 바로 찾을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면 원래 건강원이에요. 네. 네? 그쵸. 건강원 아니, 그럼 꼬치집이에요. 나 진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원래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없으면 못 여쭤볼까 봐 지금 여쭤볼게요. 자, 이 골목에 대표님께서 이 골목 죽어가는 골목을 활성화시켰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임대료 권리금이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근데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으셨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이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건물을 몇 채 산 다음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거리를 만들면서 여기 좀 시작된 게 건물을 매입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쁩니다. 저희가. 네. 그 안에는 예뻐요. 네, 근데 밖에를 지금 보시면 주겸 쑥등 건강원 네. 꼬치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바꿨어 인테리어를.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너가 꽃인지 꽃인지. 네. SNS 이슈화 되기 딱 좋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트로 감성을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제 취미가 네. 근대사 물건 수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정식을 하면서 항아리를 배웠고요. 항아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근대사 물건들. 그러니까 수집을 하나둘씩 하면서 한정식 집은 큰데 거기를 좀 채워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배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중국 감성을 상당히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데 꼬치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어떻게 해 먹지? 네, 진짜 지금 찾기도 어려운 단무지 케이스는 이 접시는 어디서 샀으며 그 건강원에 그러면서도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또 만들고 라면. 라면에 마지막은 또 중국 감성을 바로 또 넣어주고 네 이러면서 또 양은 푸짐하게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네, 꼭 오십시오.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하던데요, 여기. 자리 몇 석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는 4인으로 4개 내좌석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매장 중에 제일 작은 매장이에요. 혹시 여기가 1,800? 네, 여기가 1,800이요. 와. 그러니까 가는 아이디어, 진짜 아이디어네요. 저는 이제 대표님을 보면서 백종원의 뒷골목에 오히려 골목 식당을 좀 연상하게 되는 본인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런 컨설턴트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러면 이 진짜 그 골목 식당에 살아야 사실은 상권이 살아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얘기를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상권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식당, 대표님이 하신 식당 말고 다른 분이 하신 식당도 그 골목에서 더 잘 되나요? 저희 들어갔을 때 그래도 그 골목에서 제일 메인으로 잘 되는 동태탕집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잘 되고요. 아, 예. 그걸 보면서 더 많이 믿었죠. 아, 오는구나. 이렇게 이런 골목에도 오는구나. 동태탕집인데 요 교실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발렛 하시는 분이 2분이 있고요. 와. 예, 그냥 보면은 저기에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는 동태탕집인데 예, 발렛 하시는 분이 2명이 있고 와. 그리고 항상 그 앞에는 정말 누가 싸움 난 듯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대기를 하고 줄 있고 서고. 예, 그걸 보면서 더 많이 믿겼죠. 아, 손님은 찾아오게 하면 되는구나. 예. 이제 이쯤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대표님이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식당을 하시는 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아까 마케팅도 또 접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창업자들이 보통 같은 아이템을 해야 리스크가 줄거든요. 네. 근데 이 작은 평수 안에서 보통 아까 사업비를 아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려면 리스크가 되게 클 텐데요. 준비를 하시려면.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이 골목에 들어갈 때 호강식당을 내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식당이 아니고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CK라고 그러죠. 센트럴 네. 키친이라 해서 25평짜리 주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음식이 뭐 재료, 손질, 세척, 네네. 뭐 고기, 염지 이런 게 다 만들어줄 수 있게 그걸 먼저 만들었어요. 아, 예. 그러면 하나에 따로 요즘에 소위 공유지방 같은 그런 네. 개념처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준비를 해서 각각 각각 식당으로 매장별로 지금, 예. 내주는 거죠. 그럼 이동하는 형식으로. 네. 그럼 인테리어 비용에 아까 주방 비용이 빠지는 거네요. 네, 주방은 크진 않아요, 저희는. 네. 주방은 크지 않고 주방 직원은 또 뭐 전문적인 조리사분은 없고요. 네네.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오픈 전에 다 세팅을 해드려요. 그러면 출근을 하셔서 청소만 하고 바트 열고 뭐 바트 뚜껑 열고 바로 음식이 가능하게.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셰프잖아요. 그럼 셰프의 비용이 빠지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공용으로 같이 공간을 만들고 이걸 해서 그 길에 왜냐면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이동해도 되잖아요. 네. 아,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진짜. 그런 노하우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네. 한정식집. 네. 한정식집은 정말 손질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나물부터 뭐 조기, 생선, 뭐 고기. 근데 그걸 이 자그마한 주방에서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작업장을 주방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망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내가 다시는 안 하겠지만 정말 외식업을 다시는 안 하겠지만 하게 된다면 꼭 주방은 이렇게 내가 컨트롤이 되는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아까 실패는 성공의 진짜 어머니가 맞는 것 같고요. 대표님 아까 새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새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새채는 이미 쉽게 사드릴 것 같은데. 이미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사모님을 먼저 만나봐야겠어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아파트가 준비되고 있는지. 네. 그러면 그 실패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실패가 걸음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네. 거기서 배운 게 이제 임대료 비싼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그쵸. 않겠다. 그거와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임대료, 그다음에 뭐 권리금 권리금 그다음에, 안 주고 들어간다. 그런 것들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모든 이제 아까의 건강한 꼬치는 좀 특이 케이스였고요. 대부분이 식당이었던 자리를 많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자리들.
거기서부터 리스크를 많이 줄이려고 해요. 저희는. 처음에 인테리어비 투자를 네, 기본적인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우리 창업자분들께 여기 이제 다 창업하시고 계시는 예.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중요한 노하우를 왜냐면 이 외식업이 가장 그 등한시했던 게 원래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으면 올 거야.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올 거야.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식당을 하셨던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사람이 또 많으면 더 해도 뭐 못 받으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이 수리단길이라고 하는 키워드나 핵심 키워드들을 또 만들면서 네. 내가 뭔가 마케팅을 좀 해나가고 있거나 좀 주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네. 헬스보이 하시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좀 인스타 이쪽에 사진 찍기 좋고 젊은 친구들 오게 만드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물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페이지들은 다 갖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인스타에 좀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집중하시고 계시고. 예, 음식을 만들 때나 아니면 인테리어 할 때도 뭐 비싸지 않아도 꼭 사진 찍고 싶은 장소를 음식도 먹기 전에 꼭 사진을 찍게 만드는 이 포인트들을 지금 주시는 거죠? 이런 포인트라든지. 네, 그래서 네네.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좀 네온을 많이 썼고요. 네네네. 예, 지금은 뉴트로라고 해서 이제 네. 뉴트로를 재해석한 이제 그런 네.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보니까 대표님이 최신 트렌드라든지 약간의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을 잘 모르면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 소비자 예를 들면 내가 이용하는 고객이 뭘 찍어야 될지, 아까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건데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정식집 때였어요. 네네네. 저는 저희 옆에도 이제 한정식집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보다 비쌌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음식이 더 괜찮고 재료도 좋은 건데 항상 그 집은 만석이고 저희는 손님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랬어. 손님들이 정말 바보 같다. 왜 저걸 모르지?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서 저는 내 음식은 내가 그래도 음식을 했었으니까 입소문이 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접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가게를 모르신 분들이 더 많았고요. 그런 한정식집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정말 알려야겠다. 입소문이 아니라 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거 만들고 있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의도한 바로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들이 네. 그렇게 뭐 SNS에 올려주거나 그런 거 보시면 어때요? 기분이? 뿌듯하죠. 네. 되게 뿌듯하고 물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들어가 보고 보긴 하는데 우리 경쟁자 아니야? 막 그러면서 네, 되게 뿌듯해요. 뿌듯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요식업이 영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는 손님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고 나갈 때는 손님이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기획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기획을 잡고 했는데 그 의도대로 손님들이 반응해주고 그걸 올려주고 하면은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표님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이제 뭐 객단가나 이런 거를 아마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창업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김정훈 대표님의 마지막에 좀 오늘 뭐 사실 붙들고 싶어요. 왜냐면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재밌고 파면 팔수록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럴 만한 시간이 또 안 되시고 하니까 대표님의 저는 오늘 목표가 한 3년 뒤에는 좀 한 몇 개 또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이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거나 이제 목표하고 계시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북경에 제주해역당 1호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2호점 계약을 하고요. 네, 계약은 이제 저는 안 하고 저희 이제 법인에서 네네.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 거리, 한국에서는 이 거리 위주로 네네. 거리를 다른 두 번째 매장은 지금 면목동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 네네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면목동에다가 아. 예, 지금 집어넣고 그럼 그때는 면목동에도 우리가 또 이제 유명한 무슨 길을 하나 또 예, 볼 수 있는. 그때는 이제 네네. 건물도 하고 부동산 쪽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요식업 사업 쪽은 중국 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중국도 진출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제주역당을 1호점을 오픈했고요. 네네. 내일 계약하는 거는 그 소고기, 예, 네네. 네, 소고기 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이 정말 뭐 요즘에는 로봇이 배달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로봇이 쫙 가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이걸 딱 본 순간 어머 얘가 진짜 면목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유명하다는 프랜차이즈들은 다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내가 시킨 메뉴가 다 와 있어요. 그럼 얘 똑똑하네? 뭐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중국도 이렇게 저는 다녀와서 깜짝 놀란 게 한국은 정말 ICT를 음식업과 진짜 업종을 확장시키는 거에 되게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본의 모델을 반대로 또 끌고 가서 저는 되게 좋은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감사합니다. 젓갈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중국분들한테? 예,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제주역당 들어갈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똑같이 젓갈도 4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젓갈들이 수입을 많이 하니까 중국 내에서 원물 찾기도 쉽고요. 어렵지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앞으로 이제 하시는 거는 이제 면목동에서도 구리에서도 사실 근데 보니까 지금 아예 상권이 지금 이렇게 뭐 양재동처럼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상권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아까 뉴타운 엎어진데라고 표현하시는 이러한 곳들을 좀 찾아서 네. 대표님이 상권을 만들어 가면서 네. 사실 외식업을 좀 성장시키는 거에 계획을 하시고 네. 계신 것 같거든요. 와, 되게 저는 좀 대표님을 오늘 인터뷰에 모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최근에 외식업들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막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아까 생계형 창업이고 뭐 지원도 없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자립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보면 아마 우리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뭘 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사실 깨달은 배움 중에 하나는 스스로 개척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이 뭐였을까라고 봤을 때 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장을 다 꾸며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인테리어 비용 왜냐면 보통 창업하실 때 초기에 막 굉장히 거창하게 창업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폼생폼사라고 하죠. 누구 보여주기 위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창업하고 그러면서도 젊은 감각들에게 사실 아까 레트로 감성이나 뭐 뉴트로라고 하는 그런 감성을 어필을 시켜서 이 마케팅의 조합과 그런 예를 들면 투자의 금액과 상권을 전부 다 결합시켰다라는 게 사실 저는 좀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부터 가보고 싶다. 저 SNS 되게 잘하거든요. 페이스북 팔로워가 이미 5,000명에 저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1만 명, 15,000명. 또 카페, 블로그, 뭐 체험단 다 아주 아는데. 뒤를 뭘로? 대표님 저도 500명 있습니다. 저 아까 꼬치 줘요. 제가 어제 잠깐 뭐 상해 갔다 올린 사진 중에 꼬치 들고 길거리에서 먹은 사진이 있는데 꼬치 좋아하고. 근데 뭐 저는 이제 되게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외식업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이나 앞으로 창업할 때 뭐 외식업이 아니어도 창업자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그거 제가 정리하려다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수업료를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우리 와이프가 음식을 잘해. 그러니까 난 식당을 할 거야.
라는 것부터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쉽게 너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큰 수업료를 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수업료를 내서 배운 게 많지만 회사를 퇴직하시고 아니면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이쁘게만 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요 외식업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렵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를 한 편 만드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이렇게 지내다 보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해드리잖아요. 아,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드리는데 그게 제일 가끔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쓴소리 해주세요. 왜냐면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창업을 초기하고 이 업계에 들어와서 저도 한번 망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재창업을 한 케이스로 봤을 때 그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저분이 내가 얘기를 할 때 상처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하면서 좋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희망 고문이더라고요. 아, 내가 좋을 것 같아. 아, 이분이 쓴소리는 안 하니까, 나보다 전문가인데 쓴소리를 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창업하시더라고요. 이유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표님도 조금 더 쓴소리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김정훈 대표님? 저는 다음에 너무 여쭤볼 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프랜차이즈도 지금 하시다가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궁금하고,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외식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진단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비용 적게 드는 창업이 돼야 돼요. 지금 외식업 비용이 거의 아주 정말 소자본으로 해도 1억 미만, 약간 미만이고 보증금 빼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들어가면 다 1억이 훨씬 넘고 웬만하면 4, 5억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험이 커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해주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외식업에서 소자본 창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오늘 우리 월천쇼에서 성공한 창업자분들을 모셨어요. 그쵸? 그런데 저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의 아이템이 됐든 여러 가지 아이템이 됐든 이 대표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객을 타겟을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 고객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하고 들어갔다는 거. 내가 전문가라는 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는 젓갈을 배우기 위해서 젓갈에 정말 아까 배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본적인 개념들도 잘 모르시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몰의 관리자분들도 잘 못 들어가시는데 이분들이 쇼핑몰에서 억대를 벌고 싶대요. 그럼 제가 막 웃습니다. 왜? 그 인건비로 다 할 것 같지만 직원들은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오늘 물어보지 못한 한 가지는 뭐냐면 직원들 교육과 사실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사실 핵심적으로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을 매뉴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관리들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매뉴얼 하는 해놨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쪽에 사람이 답이라고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외식업이나 모든 사업 중에. 근데 그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대표님, 오늘 김 대표님한테 제가 얻은 거와 앞전에 또 우리 대표님들도 이제 오늘따라 김 대표님들이네, 둘 다. 근데 우리 창업하실 때 그러면 내 고객이 분석, 그 다음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을 이제 할 수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역량을 높이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두 분 다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케팅에 사실은 게을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고 해서 뛰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표님 모시기 전에 블로그, SNS, 아까 인스타 다 뒤졌거든요. 전부 다 뒤지면서 제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런 부분들을 게을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효과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하면서 소비자들과 어떤 접점을 만든다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템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시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업자들은 다 그 공통적인 부분의 성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실패하면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세 가지의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봤어요.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구리에서 사실 여기까지 오시려면 꽤나 먼 길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부를 것 같죠. 한 번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까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또 우리 그 물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뭐 권리금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유 주방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체크해보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이게 대표님한테도. 공유 주방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네네네. 약간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네, 앞으로 꿈이 뭔가요, 대표님? 꿈이요? 이 말은 꼭, 네, 대표님 꿈이 어떻게 돼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제 꿈은 구리시장입니다. 와. 잠깐만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은 예. 네, 우리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구리의 어떤 변화나 상권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개혁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꿈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뭐 창업자나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또 청춘집 그리고 뭐 그 아예 김정훈의 거리를 만들고 있는 김정훈 대표님의 성공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